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선관위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해서 22일 중앙선관위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20일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 대전선관위, 전남선관위, 충북선관위 사무실 등 선관위 사무실 5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한 데 이은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일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 353건을 적발해 검찰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전국선관위 소속 공무원 약 3,000명 가운데 10%를 훌쩍 넘는 400명 이상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공무원들의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중앙선관위와 전국선관위가 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인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한 경력직 채용 162건 중 64.2%인 104회에서 채용 절차 위반 또는 부정채용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부정채용 가능성이 높은 58명 중 31명은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아무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권익위는 발표했습니다. 또 응시 자격을 35세 이하로 제한한 채용에서 35세를 넘긴 인원도 4명이 합격하는 등 선관위의 채용 곳곳에 복마전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편 검찰이 선관위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뉴스를 보도한 기사의 댓글에는 선관위에 대한 강도 높은 성토와 함께 4.15 총선 등 문재인 정권 시절에 실시된 각종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관위의 부정채용 의혹 수사에 이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정권 시절의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은 후속 뉴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22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26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법원의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은 안 된다는 결의를 보이겠다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당 일각에서는 탄원서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을 사실상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해 색출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2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재명 대표 영장 구속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청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지에 첨부된 탄원서 내용을 보면 탄원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서는 대표의 업무 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더욱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중요 안건들의 연속적 업무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당장 상임위 등 입법활동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는 25일까지 사무총장실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탄원서를 낸 의원들의 실명을 기재해서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 전 서울중앙지법에 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두고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원서에 이름을 안 내면 사실상 가결표 던졌다고 간주해 징계든 뭐든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자당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간주하고 색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가결한 의원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색출에 처벌할 수 없으니 이런 방식으로 심판대에 올리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이제 관심은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즉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영장전담판사로서 내린 결정들을 보면 상당히 좌편향적 성향을 지닌 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인 18일에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원칙에 따라 이번에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은 대체적으로 좌파에 상당히 기울어진 성향들이 짙습니다. 물론 김명수가 대법원장이었고 그에 따라서 중앙지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 식의 아마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배정된 걸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유창훈 부장판사의 지금까지 행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올해 6월 담당했는데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기각 사유에 대해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박영수는 38일 뒤에 결국 구속됐는데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심사는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고 윤재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윤재남 부장판사도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좌편향적 판사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박영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언론 등을 통해서 비판이 대단히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윤재남 부장판사는 조금 그런 부분을 부담을 느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좌익 유튜브 매체 더 탐사의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고 지난 총선에서 현재 진보당인 민중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은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이 유창훈이라는 판사였습니다. 물론 현 야권 혹은 좌파에 늘 유리한 그런 결정만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내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구속돼야 마땅한 좌파 성향 혹은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상당히 자주 기각한 것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보여온 행적들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경우 워낙 혐의 사실이 중대하기 때문에 만약 유창훈이 자신의 어떤 그런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만에 하나라도 기각한다면 유창훈 부장판사 본인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